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처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인공지능 또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다고 했었죠. 인간을 흔히 시각적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오감 중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감 중 가장 중요한 감각을 정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을 꼽을 거예요. 그만큼 시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감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을 통해 얻어진다고 해요. 사람은 눈을 통한 시각적 정보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어요. 이러한 시각적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각적 정보를 통해 그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바로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처리하는 것을 대표적인 영상 처리의 예로 들 수 있어요. 영상 처리, 영어로는 이미지 프로세싱.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왜 이미지라고 할까요? 사전적 의미의 영상 또는 이미지란 2차원 평면 위에 그려진 시각적 표현들을 말하는데요. 영상은 크게 정지 영상과 동영상으로 구분되는데 근래에는 영상이 동영상을 의미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라고 하면 비디오나 영화, 유튜브 같은 것을 떠올리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비디오나 영화, 유튜브 같은 것들은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움직이는 이미지, 즉 이미지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시간, 이것이 연속적으로 흐를 때 일정한 시간 간격을 시간의 변화량, 즉 델타 t라는 간격으로 영상이 한 장씩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을 델타 t마다 뜨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델타 t가 클 때와 작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델타 t가 클 때는 영상이 띄엄띄엄 발생할 것이고 델타 t가 작을 때는 촘촘히 발생하겠죠. 즉 점점 델타 t가 0으로 가까워질수록 실제와 거의 비슷한 동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델타 t가 클 때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니까 실제 상황에서 놓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델타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현실에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델타 t가 0에 정말 가까운 연속적인 삶이지만 컴퓨터는 델타 t가 무조건 존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영상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1초에 나오는 영상 프레임 수를 프레임 퍼 세컨드 FPS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fps라고 하면 1초에 10개의 프레임이 있는 것으로 델타 t가 1초 나누기 10프레임 해서 0.1초 즉 100ms가 됩니다. 그 다음 100fps라고 하면 1초에 100개의 프레임 즉 델타 t가 0.01초 즉 10ms인 상황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축구 실시간 경기를 TV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골을 넣는 결정적인 순간 중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영상이 갑자기 멈추고 뚝뚝 끊겨서 보여요. 골은 이미 들어갔고 골을 넣는 결정적인 순간은 놓쳐버리고 영상은 골을 넣은 이후의 영상으로 다시 재생됩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세상은 델타 t가 0에 정말 가까운 연속적인 삶이라고 했었죠. 위에서 예로 든 축구 경기는 실제로는 멈춤이 없는 델타 t가 0에 가까운 연속적인 경기죠. 컴퓨터는 델타 t가 무조건 존재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TV로 보여진 축구 경기는 TV를 시청하고 영상을 내보내는 환경에 따라 실시간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끊겨서 보여질 때도 있다고 생각하죠. 30ms인 컴퓨터와 1000ms인 컴퓨터가 있다고 했을 때 1초 안에서 이미 30배 이상의 정보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컴퓨터 상에서 렉이 걸린다 라는 표현을 보통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정보의 손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상을 기반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에 따라 생겨난 FPS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영상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은 선, 2차원은 평면 도형, 3차원은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은 몇 차원일까요? 여러분들이 평평한 화면으로 확인하는 영상은 2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 y인 좌표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상은 수학적으로는 2차원 함수인 fx, y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서 x, y는 어떠한 지점 좌표이고 f는 그 지점의 밝기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을 디지털 영상이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영상은 유한한 개수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화소,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영상을 픽셀로 나눈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러한 영상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픽셀로 바꿔볼까요? 짠! 어때요, 여러분? 경계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곡선이 있던 이미지가 픽셀의 모양으로 각지게 나타났죠? 자, 이번엔 픽셀의 수를 늘려서 더 잘게 나눠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던 픽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나요? 앞에서 크게 나눈 픽셀보다는 원래의 이미지와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픽셀을 더 작게 나눌수록 실제의 형상에 가까운 영상이 됩니다. 다음 예시를 볼까요? 첫 번째 이미지는 64 곱하기 64 총 4096개의 픽셀로 나눈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256 곱하기 256 총 65,536개의 픽셀로 나눈 이미지입니다. 비교해보면 첫 번째 이미지보다는 세 번째 이미지가 훨씬 실제 이미지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세 번째 이미지에 비해 픽셀이 크고 픽셀 모양이 눈에 띄는 것이 보이죠? 이처럼 픽셀의 수에 따라서 실제에 가까운 정도를 레졸루션, 해상도라고 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실제에 가까운, 즉 픽셀을 많이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픽셀이 담고 있는 밝기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는 영상은 대부분 컬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컬러는 빛을 가지고 만들까요? 잉크를 가지고 만들까요? 영상은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표현되는 곳이 화면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컬러를 만들겠죠.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은 달라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색의 삼원색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로 인쇄되는 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으로 RGB라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빛의 색은 전등, 태양, 불빛 등과 같은 광원에서 나오는 색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상,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색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 RGB 이 세 가지의 주요한 색을 조합하여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쉽게 말해 인쇄는 색, 화면은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색의 원리로 픽셀에서 뿜어내는 빛들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는 컬러 모니터나 TV 등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TV나 모니터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그 디스플레이가 이처럼 R, G, B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자들로 하나의 픽셀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매우 높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분들은 TV나 모니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색을 내는 부분에선 빛의 삼원색이 명확하게 보이겠죠? 픽셀의 밝기 정보에는 RGB 정보가 담겨 있답니다. 자, 여기서 집중! 한 개의 픽셀에 세 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는 건 세 가지가 겹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3차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화면에 영상을 구현하는 것은 2차원이기 때문에 동일 위치에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픽셀을 또 3등분해서 RGB, LED 소자로 구성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영상은 그 영상의 픽셀 수만큼 R, G, B 정보가 각각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64 곱하기 64 총 4096개의 픽셀을 가진 영상은 픽셀마다 RGB 각각 3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정보, 즉 데이터의 수는 4096 곱하기 3 12,288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에서 R, G, B 각각을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영상은 R 채널, G 채널, B 채널 총 3개의 채널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R, G, B는 색이 많으면 255, 없으면 0, 즉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들로 그 색이 얼만큼 있는지 나타냅니다. 만약 R이 255, G가 0, B가 125인 픽셀이다 라고 한다면 보라인데 붉은 게 더 많으니 붉은색이 좀 더 도는 자주색 같은 색상이 되겠죠. 이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빨간색으로 설정하면 이 영상의 픽셀들의 빨간색 정보들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색이나 파란색 토마토는 검정색으로 보이죠? 빨간색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컬러 사진이 아닌 흑백 사진은 무엇일까요? 흑백 사진은 백색부터 흑색 사이의 색으로만 나타내는 것으로 흑색은 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RGB가 아니라 흰색이 얼만큼 존재하냐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그레이 채널로 된 영상이라고 하고 이는 한 개의 채널만 존재합니다. 즉 흰색이 많으면 255, 없으면 0, 한 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영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픽셀의 정보에 따라서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상의 색을 나타내는 옵션을 색상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RGB 모델, 그레이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아주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HSV라는 3채널의 색상 모델이 중요합니다. HSV는 Hue, Saturation, Value의 약자로 색상, 채도, 값, 명도를 의미하며 사람이 색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된 모델입니다. 이것은 RGB처럼 색상의 조합이 아니라 어떤 색상을 지정하고 채도, 명도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특정 색을 정의 내리기가 훨씬 쉽고
실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 그리고 그것들이 구현된 영상에 대한 개념과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죠. 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AI 미션 클리어 하시기 바랍니다.